사람은 동질감을 느끼는 대상을 더 신뢰하기 마련입니다. 동질감이 느껴지는 상대가 부탁을 할 때 본능적으로 더 거부감이 없이 받아들이고 먼저 다가가 도와주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즈니스에 있어서는 또 사람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는 이 동질감을 형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기술입니다. 동질감을 형성하는 방법은 아주 다양합니다. 혈연, 지연, 학연 다들 들어보셨죠? 그런데 그 방법 말고 오늘은 공범을 만들어서 나와의 동질감을 형성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인생의 불안을 평안으로 김피스입니다. 이케아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냥 돈 주고 완성품을 사온 가구보다 내가 직접 땀 흘려가며 조립해서 만든 가구를 더 신뢰하고 아끼는 현상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건 비단 가구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관계자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결과에 대한 평가가 후하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 프로젝트 가운데 나의 공이 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보다 50%더 호의적으로 평가했다고 합니다. 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기여도라는 것을 따질 때 프로젝트가 100이면 그 중에 내가 30% 했어, 50% 했어 라고 생각하는 것이 남의 기준이 아니라 자기에게 기준을 둔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마다 다 내가 이 프로젝트는 한 50% 정도 기여했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 제작자가 많을수록 프로젝트의 결과가 얻게 되는 신뢰의 총량은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케팅을 할 때 얼마나 많은 고객들에게 어떻게 공동 제작을 유도하는가가 성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여러 명이 팀을 이루어서 모래성 쌓기 대회에 나갔다고 하면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의 결과물이 그렇게 상위권에 들지 않더라도 직접 만든 고생 때문에 세세한 디테일들이 다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팀이 내놓은 결과물을 보고 상대적인 우월감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왜냐면 만들 때 그 노력한 것 자신이 잘 느꼈으니까요. 성취감도 있으니까요. 이런 원리로 고객의 참여를 유도하고 유대감과 충성심을 부여하기 위해서 피드백을 구합니다. 피드백은 고객으로 하여금 회사를 공동 제작한다는 느낌을 줄 뿐만 아니라 가망 고객을 끌어들이기 위한 리뷰 형태로도 재가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업을 키우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필요한 정보입니다. 여러분도 쿠팡이나 배달의 민족같이 내가 실제로 경험한 적 없는 무언가를 구매해야 할 때 리뷰나 별점 확인하시지 않습니까? 아무리 상세 페이지를 번지르르하게 만들어놨다고 해도 리뷰가 엉망이라면 쉽사리 구매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소비자의 본능이기 때문에 웬만한 공급자들은 좋은 리뷰를 얻어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어쨌든 기업의 규모와 상관없이 무조건 받아야 하는 피드백. 어떻게 받는 것이 효과적일까요? 바로 브랜드에 대한 의견이나 기대하는 바를 수집하기보다 충고할 게 없는지 물어봐야 합니다. 그게 그거 아닌가 할 수 있겠지만 충고는 특이한 기능이 있습니다. 다른 피드백과는 달리 충고를 하기 위해 생각을 시작한 사람은 반드시 자신의 능력이나 자신의 경험을 쭉 스캔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이런 경험이 있었는데 이 브랜드도 이런 걸 적용하면 나 같은 소비자에게 더 만족을 줄 수 있을 거야 와 같은 경험을 근거로 한 피드백을 찾아내죠. 이런 일련의 과정이 나와 브랜드 사이를 일방통행에서 양방통행으로 만듭니다. 바로 동질감이 형성되는 거죠. 저도 저희 회사에서 헬스케어를 담당하는 실무자들이 어플리케이션을 제작하기 위해서 인터뷰 요청을 해왔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어플 제작 같은 것에는 문외한이지만 영업의 현장에서 뛰고 있는 사람으로서 고객들이 느끼는 필요를 가장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해서 찾아온 것이죠. 그분들은 가장 먼저 자신들이 설정한 목표와 방향을 브리핑하셨고 제가 기존에 느끼고 있었던 불편에 대해서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뷰 내용은 하나도 기억나지 않지만 2시간이 넘는 열정적인 인터뷰를 마치고 나서 저는 한동안 스스로 회사의 중요한 인물이 된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돌아보니 그때 애사심이 얼마나 올라 있었는지 관심 없는 주변 지인에게도 우리 회사의 헬스케어 서비스에 대해서 자랑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상대에게 충고를 요청하고 그 충고를 받는 과정에서 동질감을 형성하는 이런 방법. 이 방법은 비즈니스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여러분이 혹시 누군가에게 충고를 요청하러 갈 때 내가 너무 쭈구리처럼 보이는 게 아닌가, 내가 너무 능력 없어 보이고 자신감 없어 보이는 거 아닌가 걱정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소설가 솔벨로의 말처럼 우리가 충고를 구하러 가는 것은
공범을 구하러 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에게 충고를 해준 사람은 이후에 이어지는 당신의 실수나 당신의 무능에 어느 정도 책임감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당신을 충고해주고 나서 당신을 비난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 충고를 얻은 것만으로도 내 편을 하나 만든 거나 다름없습니다. 여러분들도 비즈니스의 성장, 개인의 성장을 위해 충고 많이 요청하시고 동질감 형성과 동시에 유용한 정보를 많이 얻으시기 바랍니다. 깜깜한 골목길이 무서운 것처럼 불안은 무지로부터 옵니다. 저는 여러분이 꼭 필요한 지식과 지혜를 얻어 인생의 평안을 누리시길 원해 오늘도 영상을 찍었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